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재벌가의 숨겨진 이야기, 정략 결혼의 비참한 말로, LG와 삼성, 그리고 한국 화약의 삼각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세기의 결혼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성그룹의 둘째 딸과 LG그룹의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재벌그룹들이 결혼을 하면 재벌그룹은 권력자들과 또 권력자들은 기업인과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최대 재벌이 자기들의 딸을 바로 주고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부분 재벌들은 경쟁 관계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이게 혼인관계를 맺는다? 여기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장 큰 재벌 둘이서 사돈이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김대호 박사 TV의 구독자님 중에서 1957년에 사회활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좀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문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엄청난 한국 재계의 최대 사건이었더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재벌들에게 계속 회자되면서 실제로 한국 산업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건이죠. 1957년에 삼성그룹에는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 제1의 재벌로서 기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자녀가 3남 5녀, 아들 셋, 딸 5이거든요. 그런데 딸 중에서 첫째 딸이 이인희 씨입니다. 이인희 씨는 의사한테 시집 보냈죠. 그래서 병원 경영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사위들에게 전주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 전주제지가 한솔제지, 신문용지 만드는 것을 바로 큰 사위가 했습니다. 그 이인희 씨 바로 아래 둘째 딸이 이숙희입니다. 자, 이 이숙희라는 사람하고 LG그룹의 구자학 씨가 결혼을 합니다. LG그룹, 구인혜 씨가 회사를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구인혜 씨. 이 구인혜 씨가 LG그룹의 창업주인데, 그 구인혜 씨에게는 제일 큰아들이 구자경이 있습니다. 구자경은 나중에 구인혜 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바로 LG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죠. 그 구자경 씨의 아들이 3대 회장 구본무 씨고, 또 지금 구광모 회장은 구자경 씨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LG그룹이 4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창업주 구인혜 씨에게 또 아들이 많았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구자경 씨고 둘째 아들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 구자학 씨가 사실상 둘째 아들 역할을 했어요. 이 구자학 씨는 진주고등학교를 나와서 해군사관학교, 군대를 갑니다. 좀 독특한 경력이죠. 그래서 6.25도 치르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구인혜 씨가 하는 LG그룹에 들어와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두 어른들, 그러니까 구자학 씨의 아버지 구인혜 씨와 삼성그룹 이숙희 씨의 아버지 이병철 씨가 만나서, 야, 우리 사돈 맺자이 하면서, 두 사람 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경상도 의령 사람이고, 또 저쪽 이 구자경 씨도 바로 옆에 지수면 출신인데, 이 두 분이 나이를 맞춰서 학교를 못 가고 편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한 가지 공교로운 것은 지수 초등학교라는 데에 같은 학년으로 같이 학교를 다닌 사이예요.
이 지수초등학교에서 한국 재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가 끌어줘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과 구인의 LG그룹 회장은 서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관계도 좋았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혼사를 맺자, 사돈하제이 이래 돼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과 구인의 회장의 셋째 아들 구자학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최대 1등, 2등 하는 기업이 사돈을 맺었으니까 뭐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혹시 기업이 통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 두 기업은 사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같은 경상도 기업이기도 했고 같은 고향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사업 구조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초기에 뭐 설탕, 또 조미료 이런 어떤 식품업체를 주로 무역을 했었고, LG는 플라스틱, 동동구리모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서로가 보완제 성격이 굉장히 높아서 싸울 일도 없었죠. 그때는 관계가 참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이병철 회장과 구인의 회장의 사이는 그로부터, 그러니까 사돈 맺은 지가 1957년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1년 후 정확하게 1968년에 한꺼번에 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장소는 안양 골프장, 안양 CC. 지금도 있죠. 굉장히 고급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이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배석한 사람이 삼성그룹의 이맹희라는 분,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죠. 이맹희가 옆에서 배석하고 있다가 이맹희 회장의 자서전에 당시 1968년 안양 골프장에서의 이 두 집안 파토 얘기를 이제 사후적으로 수료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이맹희 자서전에 따르면 나인홀이 끝나면 뭐 그늘집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골프장은 그 사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골프장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전반 치고 와서 이제 나인홀 가기 전에 맥주 한잔 먹고 회포를 푸는데 갑자기 이병철 회장께서 사돈을 불러, 사돈, 우리 삼성 이제 전자제품 한번 해볼락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카네라는 말도 그대로 같은 경상도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LG전자,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면서 당시에 화학에서 전자로 넘어오면서 세계 전자시장에 아주 마켓시어가 굉장히 컸던 뭐 대표적인 전자회사인데, 아니 사돈이 지금 전자회사 하는데 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던가, 왜 전자하면 우리 사이가 안 좋잖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이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사돈이 이해해 주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인회 회장이 이거는 아니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돈을 달라면 돈을 줄 수도 있고 떡을 달라면 떡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주력에 사돈 집이 쳐들어온다고? 이것은 사돈 간에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돈 앞에는 이렇게 기업인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맹희 씨의 회고에 따르면 바로 그 LG그룹 창업주 구인혜 씨가 당신하고 골프 못 치겠어. 원래 골프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중간에 골프가 파토가 됩니다. 나인홀 그늘집에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두 분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자학 씨는 어떻게 됐느냐? 결혼한 지 11년째 했지 않습니까? 그 이병철 회장이 사위인 구자학이를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삼성 사람이야 하면서 삼성에 데려다가 경영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구자학 씨는 제일제당이라는, 지금은 CJ로 넘어간 그 회사를 입사를 했고, 결혼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장충동에 호텔 신라 있죠? 이부준 회장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호텔 신라의 초대 사장이 바로 LG가의 구자학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위가 했죠.
그 다음에 에버랜드, 중앙개발. 지금 에버랜드가 삼성 물산된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대표도 구자학 씨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아들보다는 사위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는 모양이네 하면서까지 구자학 씨가 삼성의 후계자, 사실 이숙희 회장, 이숙희 딸이 후계자로 내정된 거 아닌가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 만에 안양 골프장에서 파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LG에서 구인혜 씨가 구자학 씨를 불러다가 너 LG 사람이야, 삼성 사람이야, 결단해. 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게 이르는 겁니다. 고민하던 구자학 씨가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야죠 하면서 LG로 가버렸어요. 삼성은 이제 붕괴했죠. 물론 삼성과 LG 간에 분쟁이 나면 구자학 씨 입장이 난처하리라는 것은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삼성에서 키워왔는데 LG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LG 입장에서는 거꾸로 서운하죠. 아니, 삼성이 전자를 한다는데 전자 전문가로 키우려고 했던 구자학이를 삼성에서 데리고 있으면 LG전자는 어떡합니까? 내부 비밀 이런 거 다 어떡합니까? 오는 게 당연히 맞고, 오히려 며느리를 불러다가, 며느리가 이숙희 여사 아닙니까?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도 선택해라. 너가 삼성 사람이면 집으로 가라.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아니면 LG 사람이라면 삼성하고 의제를 하는데 대신에 시댁에 가서 분명히 얘기해라. 전자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자, 이숙희 씨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겠죠. 그런데 삼성가의 전언에 따르면, 이숙희 씨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삼성가의 전언에 따르면, 아니, 이분이 삼성에 가서 이병철 회장 앞에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싸움이 심해져서 이병철 회장이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LG 가라. 그리고 내 상속재산 한 푼도 없다. 이러고 부녀간에 아버지와 딸이 의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상속금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건희 회장대로 와서 상속 소송까지 이어진, 그러니까 바로 안양 골프장에서의 파토 사건 이후에 이숙희와 이병철은 남남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살림을 꾸려옵니다. 그런데 이 구자학 씨는 LG그룹 전체 경영에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LG가의 또 전통은 장자 상속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경영권이 LG가의 장남이었던 구자경 회장, 구본무의 아버지 이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셋째로서 사실상 차남 대접을 하고 있는 구자학 씨에게는 식품 분야, 그러니까 이 페리오 치약, 더봄 화장품 같은 요즘 LG 생활 건강에서 하고 있는 럭키 사장도 하다가 이제 이분에게 기업 분리를 할 때 식품을 떼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워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식자재, 그리고 재벌 기업들 밥 해주고 하는 회사,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글리스코도 있고. 이 기업을 해서 LG그룹의 식품 부분의 사업을 다 떼다가 나름대로의 그룹을 해왔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자학 씨와 이숙희 씨 사이에게는 1남 3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셋 있습니다. 아들이 구본성이고요. 딸은 구미현, 구명진, 구지은. 자, 이런데 이 구자학 씨와 이숙희 씨가 이 남매들, 4명의 남매들에게 상속을 하고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상속했느냐? 아들인 구본성 씨에게 40%, 나머지 3딸, 구미현, 구명진, 구지은에 각각 20%, 이렇게 남매들 간에 잘 살아보래 하면서 이렇게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남매의 난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오빠가 지분이 많으니까 경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여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여동생 셋이가 합하면 주식이 60%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빠를 내치고 그
여형제 3명이 경영을 하되 그 대신 경영은 막내인 구지연 씨한테 맡긴 겁니다. 왜냐하면 구미현 씨나 구명진 씨는 결혼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서울대 출신인 구지연 씨 네가 한번 해봐. 구지연 씨도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래서 구미현, 구명진, 구지연 3자매가 힘을 합쳐서 경영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3자매 중에 큰언니 구미현 씨가 남자 구본성 씨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남자 형제가 40%를 갖고 있고 여자가 각 20%씩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이 합하면 또 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본성과 구미연이 합작을 하면서 경영권을 다시 구본성 씨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경영권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구본성 씨와 구미연 씨가 이 LG 아오홈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겠다고 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한화그룹의 김동선, 한화그룹의 김성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예요. 이 정유라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정유라하고 같이 아시안게임 승마에 나가서 메달 땄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식품 업종을 하면서 LG에 이걸 인수하겠다. 이제 이러다니까 60% 주식이 넘어갈 위기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명진, 구지연은 두 자매는 40%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거를. 그런데 이 구본성, 구미현, 구명진, 구지연 씨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는 LG가의 후계자고 어머니는 삼성가의 후계자입니다. 왼쪽은 삼성, 오른쪽은 LG. 금수저, 이런 금수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척장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격가지가 되다 보니까 메인스트림에서는 좀 빠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금수저 집안인데 결국은 정략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사돈들이 잘 서로가 이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구자학 씨와 이숙희 씨는 낙동강에 버려진 아들, 딸, 며느리가 사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그 아들들, 구본성, 구미연, 구명진, 구지연도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서로 칼갈이 남매간에 찍혀서 거기다가 지금 한화에 한때 경쟁자였던 한화의 김동선 씨와 지금 또 지분 경쟁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지분 이게 그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기존 대주주들이 만약에 대주주가 바뀔 때는 자기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진 씨가 와 구지연 씨가 돈만 있다면 자기 오빠와 큰언니가 팔겠다는 김동선 씨에게 팔겠다는 그 주식을 김동선 씨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사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나 돈이 문제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회사는 한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참 우여곡절 끝에 LG와 삼성의 합작 과정이 일군 LG 그 아오홈이 자녀들을 거쳐서 한화로 넘어간다. 자,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 치고는 굉장히 좀 씁쓸한 어떤 뒷맛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한국 근대 재벌사에서 최대의 재벌 간의 사돈을 맺는 세기의 결혼.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상당히 좀 아픔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보다 더 진한 돈, 재벌가의 정략 결혼, 그 비참한 행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